코리아 등급은 없어요? 일단은 일본에는 품질이 좋은 내외 장재를 쓰기 위해서 자기네들만 인증받는 그 재패니스 그레이드 등급을 만든 거고요. 네. C16은 국내에서도 좀 유통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산업재용, 뭐 파레트나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해서 일부 업체들이 파우징 업체에 우리 같은 구조대를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좀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구조대인데 왜 예를 들어서 뭐 킹스우드는 얘는 100원이고 얘는 80원이랬는데 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네, 킹스우드 이섭입니다. GT컴퍼니의 배병철입니다. 제가 근처 현장에 왔다가 저희 이제 자재 저희한테 납품해 주시는 거의 저희가 한 20년? 20년, 네네, 20년 가까이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 한번 소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왔습니다. 제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아침에 저 막 출장 오면서 저희 촬영팀 막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한번 찍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왔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어떤 자재들 있는지 뭐 구조재에 대한 설명, 타이백에 대한 설명 네.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네.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뭐 길게 하시면 안 되고 길게도 지나서 못 해요. 간단하게 네, 네. 회사 소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는 뭐 건축자재 종합 유통회사고요. 걸리버 하우징 같은 목조주택 하우징 업체에 구조대라든지 뭐 인슐레이션 등 뭐 많은 제품들을 납품하는 자재회사입니다. 저는 GT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 배병철이고요. 저희는 이제 외국에서 좋은 건축 자재들을 발굴하고 국내에 수입해서 이제 현장들이나 저희 이제 건축 건설사들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는 듀폰사의 타이백, 그 목조주택 걸리버 하우스에 들어가는 주로 사용하시는 게 주로 사용하는 게 타이백을 저희가 유통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입하시는 항목들도 있으신 거고요. 네, 뭐 타이백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외단열 시스템, 스타코라고 하죠 보통. 스타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타일 종류도 저희가 수입을 하고 스타코도 있습니다. 취급을 하시고요. 네. 네네. 그러면 재료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온 김에 좀 그런 것들 좀 여쭤볼 건데 올라가서 네네네. 이야기 좀 나누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네. 저희가 한참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용인 현장에 골조가 막 끝나가는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건축주가 이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집을 짓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보가 좀 궁금하시고 부족하시구나. 사전에 좀 이런 것들을 좀 궁금증을 풀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구조재 같은 것들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좀 더 경제적일 수 있고, 뭐 이런 좀 얘기가 궁금해서 왔거든요. 네. 일단 여기 첫 번째 요 유나무부터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지 따로 네. 준비해 주셨는지 네. 설명해 일단은 캐나다에서 수입되고 요즘엔 또 유럽에서 수입되는 구조대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용으로 하는 거는 그 두 나라에서 수입이 가장 많이 되고요. 그다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드리면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스라는 그 J 그레이드는 가장 좋은 등급의 나무고요. 그다음에 요번 두 번째는 요거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사면이 살아있는 이제 이 프리미엄 스퀘어 엣지 등급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서 한 5년까지도 뭐 이 등급보다는 이 투앤베더 등급, 이 피죽이 있는 등급인데 요 세 가지 등급이 수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제 J 그레이드의 등급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우선 그 J 그레이드에도 설명을 좀 드리면 제페리스 일본 등급입니다. 일본에 들어가는 등급. 왜 일본의 등급이 높아요? 코리아 등급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한 업체가 소비하는 구조재가 우리나라 전체 1년을 소비하는 구조재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뭐 우리나라 규모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너무 그럼 차이니스 등급이 있는 거예요? 차이니스 등급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일본에는 품질이 좋은 내외 장재를 쓰기 위해서 자기네들만 인증받는 그 재패니스 그레이드 등급을 만든 거고요. 그 제품만 우리한테 수출해라 하는 제품입니다. 자기들만의 등급 기준을 맞습니다. 만들어 놓은 네네. 거네요. 만들어 놓은 그게 겁니다. 그 등급을 저희가 가져다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또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남은 물량들이 우리나라 들어왔던 거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고객층 니즈들이 높아지니까 J 그레이드 J 그레이드 이제 원해서
근데 우리나라 국내 K 등급은 K 만들 수는 그레이드는 없으니 그레이드를 만들 수는 없다. 만들 수는 없으니 왜 너무 물량이 너무 적다 보니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이 제품을 지금 국내에서 근데 수입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 소비 물량이 훨씬 적어요? 적습니다. 아, 네. 왜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는 우리 걔네는 또 이제 목구조의 주택들을 많이 짓고 우리나라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 이제 또 일본은 좀 약간 틀려요. 우리 한국은 좀 경량 목구조의 위주로 지금 미국식 주택이 돼 있는데 일본은 좀 중목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노출이라든지 이런 보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면이 깨끗한 이런 J 그레이드를 선호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이거는 포스케어였지? 이제 스퀘어 엣지라는 스퀘어 엣지? 등급이고요. 네. 요 제품을 이렇게 보시면 스퀘어라는 건 이제 사면이 이제 사면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그죠? 사면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엣지가 있다. 엣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 요 등급이고요. 얘기입니다. 여기 이 네 개 면, 여기 모서리, 이 엣지가 이렇게 살아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죽은 건 아닌데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포스케어 엣지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네요. 네. 아, 네네. 모든 등급은 사람의 육안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 줍니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육안으로 판정을 해서 이거는 J 그레이드 등급, 이거는 뭐 스퀘어 엣지 등급, 이거는 투엠베더 등급 나눠지는 거고요. 이 프라임 스퀘어 엣지 등급이 뭐 J 그레이드랑 별 차이가 없는데 얘는 일부 이런 피죽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요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엣지가 살아 있는데 일부가 이렇게 중간중간 있을 네. 수는 있다. 네네. 네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보시면 이 청태라고 하는데 이런 색깔이.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지는 아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제재를 하면 큰 원목을 밖에서부터 이렇게 켜서 나오다 보니까 바깥쪽에 가까울수록 이런 피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근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좀 이렇게 어떤 나이테에 맞는 어떤 변화가 이 단면에도 보여야 되는데 여기는 이 표면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외선 노출에 의한 그러니까 제 생각엔 제 그냥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햇빛이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빛이 비쳐요. 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딱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이게 육안 등급이라 뭐 정확한 뭐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네, 그렇죠. 육안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J 그레이드로 가지 못한다. 못하니까 이제 그 밑에 등급인 뭐 회사마다 틀립니다. 뭐 스퀘어 엣지라고도 얘기하고 뭐 프라임이라도 얘기하고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좀 이렇게 기분 나쁜 것도 안 되네. J 그레이드. 안 되죠. 까다로운. 얘네들은 뭐 철저하죠. 일본인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죽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옹이도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육안을 봤을 때 좀 지저분하다. 투엠베더 등급인데요. 이런 것들은 뭐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뭐 좀 지저분하다. 제가 보기엔 세 면이 괜찮고 한 면만 그렇거든요. 두 면이 그럴 수도 있고 두 면이 그럴 수도 있고. 3면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3면까지 그럴 수가 있나요? 네네. 이거는 아주 작은 나무라면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는 사면이 그럴 수도 있고. 뭐 4면이 그렇게는 거의 드물고요. 저는 잘 안 본 것 같은데 두 면까지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건 이게 맞죠.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엣지가 살아 있는 거고 여기는 끝에 살짝 걸린 거잖아요. 나무의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큰 나무를 생산해내고 그 끝에 걸려 있는 이 부분 특히 그래서 2x4가 많은 제일 거네요. 많습니다. 아, 똑같은 또 투엠베드라고 하더라도 2x4 제품이 가장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네네. 그다음에 제일 이게 끝쪽 가장자리를 네네. 다루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웨덴에서 들어오는 이제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재의 규격이지 스웨덴에 들어와서 더 큰 거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네. 스웨덴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 C24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캐나다의 J 그레이드랑 같은 등급의 표시예요. C16이라고 써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C16은 국내에서도 좀 유통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산업재용, 뭐 파레트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해서 일부 업체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좀 싸게 해서 하우징 업체에 우리 같은 구조대를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좀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구조대인데 왜 예를 들어서 뭐 킹스우드는 얘네는 100원이고 얘네는 80원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등급을 아셔야 건축주들이 가장 모르는 거는 그러세요. 저희는 투엠베드로 견적을 달라 하시면 투엠베드로 견적을 드리고 J 그레이드 달라면 견적을 드리는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견적서를 보고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수량인데 왜 여기는 이만큼 금액이고 왜 저쪽은 이만큼 금액인데 왜 비싸냐는 걸 많이 문의하세요, 건축주분들이.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설명해 드리는 분이 이 부재 차이고 그런 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가장 크죠. 그래서 C16은 가장 중요한 게 산업재 등급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투엠베드지만 뭐 이게 스퀘어에지처럼 이렇게 피죽이 좀 덜하다거나 그럼요. 등급은 좋게 안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상태가 조금 이게 상이한 경우. 수입이 들어올 때 이제 뭐 번들로 한 패키지 번들로 들어오는데 그 번들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이 피죽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또 없을 수 있어요. 그건 피죽이 뭐죠? 여기 이 나무 있는 이 피죽들이 껍질 이 껍질들이 운 좋으면 똑같은 2등급이라도 아예 그 번들에 없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피죽이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뭐 목조주택을 짓는데 뭐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OSB 붙여놓으면 안 보이는 거 제품이거든요.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깨끗한 제품을 그냥 소비자들이 선호하시는 거지 구조적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넘버 2라고 하는 이건 등급의 구조제로서의 등급을 표기하는 건데 얘나 그건 똑같다. 똑같은 넘버 2 등급이. 네. 네. 넘버 1 등급은 없어요. 넘버 1은 국내에 들어오는 게 없고요. 네. 이 등급이 원래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넘버 1이라는 등급은 있긴 있는데 넘버 1이라는 등급은 국내에 수입되는 게 아예 없고요. 그 구조제인가요, 걔도? 구조 및 인테리어 등급인 거죠. 근데 수종에 따라 구조를 받는 힘의 등급이지 네. 뭐 튼튼하고 약하고 그 그건 차이가 전혀 아니네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런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축주들 이제 인식이 저희는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런 저는. 인식을 조금 제가 약간은 네네. 바꾼다기보다 좀 알려드리려고. 네. 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업체가 이쪽에서 시공하고 한 단지 내에서 B라는 업체를 시공을 하면 어떤 A라는 업체는 이 투엠베드를 사용하고 B라는 업체는 뭐 이런 프림이나 자스 등급을 사용하면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떻게 뭐 못 쓸 것 같은 제품으로 집을 짓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투엠베드가. 근데 그럴 수는 있는 게 네네. 얘가 얘보다 비싸다면서요. 네. 가격 차이는 제일 싸고 중간 그다음에 제일 비쌉니다. 이게 네. 자스 등급을 사용하시는 건 소비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이거 가장 큰 거죠. 네, 있으신 거니까 그럼요. 뭐 네네. 그럴 수는 있다고 네네.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의미가 없는 거다. 행위다. 네네. 네. 근데 노출이나 이런 거 되면 당연히 이 J 그레이드를 쓰셔야죠. 노출 부위가 보인다는 거는.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럼 우리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하는 김에 여기 좀 써 있는 의미들을 한번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CMS. 이게 잠깐 제가 이것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목재 등급청에서 공인 인증기관 마크입니다. 요거. 아, 요거는 네. 인증기관. 네네. 그 인증기관이 와서 나무를 다 찍어요? 그럼요. 아. 다 하나하나 다 인증을 받아야죠. 네. 네.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캠퍼라고 써 있는데 캠퍼라는 데는 그 캐나다의 한 회사입니다. 이게 목재 회사인데 얘네들이 그 큰 규모가 공장을 하나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전 세계로 다 납품하는데 그래서 요거 49번은 그 제재소의 고유 번호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그 충청도 금산에서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위치하고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생산자가 적혀 있는 뭐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 제재소 고유 번호입니다. 그다음에 요 넘버 2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목재 등급. 구조제로서의 등급.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C16 KDHT.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그 인공 건조를 시켜서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고. 인공 건조? 네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 바람이나 이런 데서 말린 게 아니라 기계를 넣어서 인공적으로 건조를 시켰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수분을 강제로 뺐다. 강제로 뺐다는 거죠. 15%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네. 강제적으로 이제 건조를 시킨 거죠. 아, 강제 건조를 시키면 19%가 아니라 원래 구조대 등급은 19% 이하면 되지 않나요? 19% 이하면 되고요. 네. 근데 이 킬린드라이라서 이제 인공 건조 시킨 거는 15% 이하입니다. 함수율이. 근데 또 인공 건조를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보면 하도 뭐 비가 요즘 많이 오는데 건축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거잖아요. 와 골조 세우고 있는데 비 오서 비 다 맞았네. 비 맞아서 막 썩고 막 그런 이럴까 걱정하시는데 봐. 네. 이런 인공 건조 주면 얘는 밀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 수축이 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돼서 물을 빠다가 들어갔다가도 다시 얘네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바람에 다 내뱉으죠. 그래서 함수율을 15% 이하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15%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으로 바뀐다. 그렇죠. 예. 그래서 킬링 건조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인공 건조를 시켜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영어로 NLG는 이건 목재 등급청 인증 마크입니다. 목재. 등급청 인증 마크. 그다음에 요 SPF라는 거는 수정 표시인 거고요. 뭐 스프루스, 바인퍼 이러는 제품이고요.
스프루스, 파인, 퍼. 네. 가문비나무, 네. 소나무, 전나무. 왜냐면은 이 스프루스가 가문비 나무고 그쵸. 파인이 소나무고 퍼가 전나무. 전나무. 네네. 이 산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내 난에 뭐 가문비 나무만 날 수는 없잖아요. 그 산 하나를 벌목할 때 이 세 나무가 자랐는데 이거를 일일이 구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스프루스만 따로 빼고 파인만 따로 빼고 퍼만 따로 뺄 수 없으니 구분을 할 수 있겠죠.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그냥 거니까. 네. 통탈적으로 이 나무에서 이 산에서 제지한 나무들은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서 그냥 어떤 나무도 상관없이 그냥 이 표기를 해주는 거죠. 셋 중에 이 하나가 돼 있는 거다. 이 얘가 나무는. 그러면 스프루스일 수도 있고 파인일 수도 있고 퍼일 전나무, 퍼일 수도 거네. 있는 거죠. 그래서 SPF라고 그냥 약자로 이건 뭐예요? 예, 나는 제가 거죠. 들고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파인 같습니다. 파인? 네네. 소나무? 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게 파인인 것 같은데. 이게 파인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전문가인 저희들도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없을 만큼 이제 랜덤으로 섞인다. 그렇죠. 섞이는 네. 거죠. 번들에서도 이제 저희가 물건을 보내드리면 그 안에 섞여 있는 거죠. 세 개가. 우리는 스프러스로 많이 보내주세요. 이것도 안 되네요. 안 되는 거죠. 저희도 못 고릅니다. 그걸 몰라서. 네, 네. 알지도 못하고. 네네. 네. 네, 구조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가 이제 골조에서는 수직하중을 버티고, 그러니까 기둥과 보혜 역할을 하는 거죠. 얘들은 보혜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아주 건축의 기본이죠. 기둥 보호 구조를 하는 거라면 얘의 횡하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합판이 하잖아요. 네네. 합판은 그러면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OSB 합판에 대해서만 수입처나 이런 것들만 네네. 좀 OSB는 크게 뭐 캐나다에서도 들어오고요,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중국, 뭐 이렇게 뭐 또 유럽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전에는 제일 많이 들어왔던 캐나다였죠. 우리나라는 합판을 못 만들어요? 아, 그럼 우리나라도 했으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구조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국산 합판이 있잖아요. 합판하고 틀리죠. OSB하고 합판하고 다르다? 네네. 뭐가 어떤 점이 다른 거죠? 그건 OSB는 뭐의 약자예요? 오리엔티드 스트랜드 보드. 오리엔티드 스트랜드 보드? 네네. 그러니까 아, 작은 너무- 조각들을 모아놨다는 그런 뭐 뜻이라고 너무 하더라고요. 어려운데? 네네. 스트랜드 하면 뭔가 이렇게 작은 조각 뭐 이런. 스트랜드가 이제 뭐 머리카락으로 따지면 한 가닥 모아놓은. 그러니까 OS를 보시면은 합판이 보면은 매끈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조각들을 모아서 합판으로 만들었다 이런. 네. 본드는 어떤 본드를 쓰는 거예요? 거기 아까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본드를 쓸 텐데 레진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아마. 레진? 예, 아. 레진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일 그래서 텐데. 물에 큰 변화가 강하죠. 없구나. 예, 예,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OSB가 이제 저희가 그때 한 7번 비를 7-8번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네, 결과도 물에는 굉장히 또 강한 장점을 갖고 있네요. 합판이지만 네. 합판이 원래 물에 약하잖아요. 물에 약하죠. 네. 네. 그러면 걔들이 네네. 이 합판이 좋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밀가는 그렇죠. 현장 소장님들이나 빌더분들이 가장 먼저 아세요. 잘라보면 아신대요. 네. 자를 때 그냥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단단하면서 밀도 있게 쫙 나가는데. 근데 건축주들이 잘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공신력 있는 이것처럼 네네. 넘버 2, 이거 그럼 투앤베드 상관없거나 뭐 이런 거 같은.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은 다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조종으로 쓰는데 문제는 없는 제품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강한 제품이 있을 거고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쓰시는 데는. 근데 좀 더 강한 제품이 있을 거고 좀 더 약한 제품이 있겠죠. 등급은 사실 다 똑같다. 다 똑같습니다. 네. 일반 합판과 OSB의 차이는 뭐죠? 일반적인 합판은 얇게 켠 종이 같은 나무를 이제 레진 같은 걸로 해서 쌓아서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큰 원통을 이제 요렇게 우리 이제 연필 깎듯이 깎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얇게 잘라지거든요. 깎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쌓아서 이제 레진 같은 이제 이 접착제를 넣어서 만드는 게 합판이고 그거는 이제 제제목만 있으면 되는데 OSB 같은 경우는 이제 짜투리들 갖고 해야 되는데 OSB를 만들려면 그걸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합판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기본적으로는 합판이 네. 가격이나 이런 게 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드니까 좀 쌀 수는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비교적 보기에도 더 깨끗한 면이 있죠. 제조 방식이 좀 다르기 제조 방식이 때문에 틀린 거죠. 네. 같은 나무일 뿐인 거지 제조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불과 뭐 한 3년 전인가요? OSB 파동 났을 때 국내에서 뭐 걸리버도 뭐 내수합판으로 네, 바꾸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좋은데 비싸서 못 쓰겠어요. 비싸서 못 쓴 거죠. 그러니까 OSB가 캐나다가 지금 한 장에 거의 5만 원에 육박하죠. 거의 지금 뭐 현재. 4만 원대 후반. 그럴 바에는 국산화판은 내수화판 예, 네. 내수화판이 그거보다 훨씬 저렴하죠. 저렴하죠. 현지는. 네. 그렇다면 국산화판을 사용해도 되겠네요. 더 좋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뭐 구조적이나 있는 문제들이 더 짱짱하니까 OSB보다는 구조적으로 더 튼튼한, 튼튼하죠. 튼튼하다. 네. 네. 또 내수 합판을 쓰기 때문에 또 비나 이런 거에 또 물기에도 강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래한 지가 한 거의 20년이 20년, 넘었죠. 예, 20년이죠. 네, 네, 20년이 네. 넘었는데 네. 맨날 이렇게 뭐 보내주세요, 뭐 보내주세요 이런 어떤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눈 건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딱 풀어서 뭔가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 지식을 나누다 보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몰랐던 얘기도 그 중에서도 이제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주셔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구조제 외에도 저희가 킹스우드와 이렇게 거래하는 네네. 항목들이 또 또 있잖아요. 많죠. 뭐 네. 구조제는 뭐 하나의 담배 그러니까 저희랑 하나죠. 같이 그냥 이렇게 네네. 공생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모든 자재를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걸 찾아주시고 뭐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업체인데 구조제편 네네. 하나 했다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거 다양한 거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좀 네. 더 준비해서 네, 좀 편안하게 네, 오늘 하겠습니다. 당황하셨죠? 네, 뭐 당황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